오늘은 공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쉐어형 작업실 혹은 쉐어용 공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주일에 적으면 1회에서 최대 3회 혹은 주말 등으로 해서 기존 공방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료 절감으로 공간 쉐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쉐어를 하면 좋지만 어디서 알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카페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문화상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핸드메이드나 공방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인데 여기에서 쉐어형 공간 카테고리로 보시면 됩니다. 부분 임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카테고리에서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쉐어하는 곳 월 임대료는 최소 월 15만 원, 30, 35만 원 혹은 그 이상도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공방을 쉐어하는 가장 큰 목적은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공방이나 작업실 공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높은 월세를 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쉐어용 작업실이고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비용이 40만 원 이상 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품을 들여서 찾아보면 혼자서 임대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쉐어용 작업실을 막 찾다가 눈이 높아져서 오히려 월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 그게 크게 많이 줄지 않는다면 저는 쉐어하는 거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시설 좋고 임대료가 조금 약간 저렴하지 않는 곳을 고르는 게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쉐어 공간을 구할 때 중요한 부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쉐어해서 공방 운영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간 쉐어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 가장 첫 번째로는 보증금의 유무에 있습니다. 쉐어 공간을 구할 때는 공간 특성상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 혹은 그 이상도 보증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선호하는 쪽은 당연히 보증금이 없는 쪽이겠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입주한 이후에 예상치 못한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차가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널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소음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 혹은 거의 이제 독점해서 쓸 수 있다고 명시해놨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간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증금이 잡혀 있으면 아무래도 원할 때 쉐어하는 공간을 금방 이제 빠져나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몇 개월 단위로 아마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보증금을 걸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또 이제 1인 공간을 그냥 나 혼자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또 일이 생겨서 또 핸드메이드나 공예 내가 하고 있는 걸 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보증금이 없는 공간을 얻으시는 걸 더 추천하긴 해요. 근데 하지만 생각보다 이 공간이 마음에 들고 임대료도 저렴하고 컨디션도 좋아서 보증금을 낼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공간을 구하셔야죠. 그런데 여러 개의 선택지가 많은데 보증금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만 있다면 당연히 없는 것을 더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쉐어 공간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쉐어할 목적으로 기획이 된 공간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 공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별도로 쉐어하실 분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가 크고 개별적인 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원도 4, 5인 이상으로 해서 사용시간 제한 없고 월 임대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캐비넷이나 기본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아예 그런 쉐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테이블 개수도 많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글을 쓰거나 혹은 개인 작업을 하거나 본인의 장비가 이런 게 크게 필요 없는 분이 들어가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저처럼 수업을 하거나 그런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재봉틀이나 이런 것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곳은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자를 추천을 하긴 해요.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공간 쉐어를 할 때 수업을 하지 않는 요일을 통으로 쉐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작업할 때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독립성도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원데이나 수업을 하는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을 쉐어하는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 사업자분이 언제 출근을 하시는지, 혹은 계속 상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거의 비우시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간 내부에 클래스할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간의 접근성도 확인해야 됩니다. 공간 쉐어할 때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많이 염두에 두실 텐데요. 개인 작업만 하시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근데 원데이나 클래스 계획하실 때는 쉐어 공간의 교통 접근성도 따져봐야겠죠. 지하철역에서 도보 몇 분이 소요되는지, 혹은 버스나 주차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쉐어 하실 때 또 본인과 동종업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조금 찾아보고 싶으시면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작업실이나 카페, 세미나실, 스터디룸 등 이런 예약 가능한 장소들이 카테고리화 돼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편리해요. 이런 곳은 좀 비정기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분에게 적합한 예약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공간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피스텔 혹은 홈 공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